안 맞았는데? 한 번 더 칠까? 한 번 더?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어머님들도 동네에서 보시기가 불편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멀리서 찍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학급별로 수업 시수가 다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수업하고 그 다음에는 줌을 이용한 화상통화, 화상회의를 하려고 한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할 때가 아니니까 등교한 다음에 활동할 내용과 활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물론 앞에 1학기 때 내용들도 그렇지만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뭐 하라고 배워요? 색종이나 적고 예쁘게 적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또 유치원 그런 데서 배운 여러 가지 종이 비행기 접고 딱지 접고 했던 그런 다 활동들이 모두 수학적인 활동이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생각한다 이거죠. 설계,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지하철이 복잡해지고 대구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도 또는 외국에서도 지하철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평면, 마차가 다닐 때는 자동차가 다닐 때는 평면만 다니다가 그 밑으로 뚫어서 또 비행기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삶을 더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 건설 현장에 이런 게 있어요. 땅 속을 파는 기계가 있어요. 잠깐 보시죠. 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터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터널을 가장 잘 만드는 기계인 터널 굴착 기계 TBM이 개발되었습니다. TBM은 두더지처럼 땅속을 판다고 해서 일명 두더지 머신이라고도 불립니다. TBM은 맨 앞에 커터가 회전을 하면서 안반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라 그래요. 아르키메데스가 생각해서 옛날에 물을 퍼올릴 때 이집트에서 저쪽에서 물을 퍼올릴 때 썼던 그 나선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펌프나 굴착기, 여러분들 동네 건설 현장에 땅을 터파기라 그러죠. 땅을 먼저 팔 때는 얘를 써서 이걸 돌리면 그 속에 있는 흙들이 위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걸 퍼내서 이제 여기서 벨트를 통해서 위로 지상으로 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앞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땅, 흙, 바위 같은 것을 깨 부셔서 걔를 밑으로 이렇게 모아 올려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저 터널 또는 뭐 우리 한강 여의도 통과하는 그런 터널들은 사람이 팔 수가 없죠. 이 기계를 이용해서 땅을 뚫고 공사를 가고 지하철을 만든다고 합니다. 터널도 마찬가지. 깎아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굴착으로 인해 생긴 안반 부스러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고 터널을 뚫는 동시에 터널벽을 부착시키는 장치가 터널벽을 만듭니다. TBM의 가격은 보통 터널을 뚫는 굴착면의 직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비싼 TBM은 지름 17.5m, 무게 6,700톤, 7층 높이 건물 규모의 25명의 엔지니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사입니다. 버사는 1시간에 41cm, 하루에 약 10m 정도를 굴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터널을 공사할 때 사용된 바이에지드라는 TBM은 지름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3.7m에 총 길이 120m, 무게는 3,300톤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터키로 운송하는데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TBM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안 치마 등에 염려 없고 지상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지상, 지하 모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안반 지역 지하 터널,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저 터널, 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 터널을 만들 때
TBM이 가장 안전하고 유용합니다. 현재 TBM 공법으로 개화동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한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을 만들고 있는 대북 소사선 2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 40m, 아파트 20층 정도를 내려가서 도착한 곳에서 TBM 공법으로 터널을 만드는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터널 작업 반대 방향에 커다란 공간이 있었는데요. TBM을 조립하고 발진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제작된 라이닝 세그먼트는 전용 배차를 이용해 터널 내부로 옮긴 뒤 세그먼트 공급 장치와 이렉터를 이용해 정해진 위치에 순차적으로 정확히 설치합니다. 땅 밑에 있는 이 구조물은 지상에 있는 도량보다 지진에 대해서 훨씬 저항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팔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구조물의 움직임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이 터널 구조물은 같이 움직입니다. 집안의 움직임과.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요. 옛날에 고베 지진 때 지상에 있는 고가도로는 다 넘어졌는데 지하철 터널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터널이 지하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매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 내진 설계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터널을 잘 만드는 기계 TBM. TBM은 단단한 안반, 바닥 밑, 강 아래 터널을 만들 때 지상과 지하 모두 안전하게 터널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우리 건설 현장 이런 곳에서 이런 수학적인 아이디어나 상식이 부족하면 적용하기 힘들겠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몇 년 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3D 프린터 잠깐 보도록 하죠. 3D 프린터 여기서 봤던 영상은 빼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겠죠. 좀 평면 도형 보고 있어요. 하고 3D 프린터는 뭐냐면 이 3D 프린터는 그 글루건 같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층층이 한 층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쌓아 올려서 얘를 입체 대응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같은 원리로 이렇게 글루건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꼭 그 플라스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초콜릿이나 또는 뭐 음식 같은 것들로 그런 것들도 이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출근이나 여행을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시제품도 이미 나왔습니다. 김용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빅랩사의 자동차 로치입니다. 다른 자동차와 달리 3D 프린터로 만든 차입니다. 몸체 부품, 심지어 타이어까지도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Das Fahrzeug besteht nur aus 14 3D-gedruckten Teilen und die Entwicklungszeit von der Idee bis zum fertigen Fahrzeug waren nur 12 Wochen. 3D 프린팅 자동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운전석에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지닌 차를, 장애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차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바꿔서 독특한 개성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The ability to customize vehicles easily and quickly will be a definite advantage for the future. 부품 개발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가볍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Das heißt, man kann schneller designen und produzieren, man kann die Teile in der Lagerhaltung schneller nachführen, indem man sie on demand druckt. 빅랩사는 조만간 로치에 전기 엔진을 장착하고 시험 주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포드도 3D 프린팅을 시도하고 있고 일본 혼다도 3D 프린터로 만든 초소형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Wir glauben schon, dass 3D-Druck eine Hauptquelle ist für die Ermächtigung der Industrie, auf die Fragen der Zukunft eine Antwort zu finden. 3D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성이나 달 같은데 또는 해저 물속에다가 또는 시골에 같은데 집을 짓거나 어떤 구조물을 만들려면
이 지금 같으면은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화성이나 물속 같은 데는 물건을 가져가서 하기가 힘들죠. 그런 데는 이제 화성에서는 접착제만 가져가서 화성에 있는 흙을 이렇게 섞어서 원하는 자동차나 집이나 그런 걸 만들면 훨씬 쉽게 화성이나 달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물속도 마찬가지고 시골에서도 흙을 이용해서 지금은 시멘트나 여러 가지 도구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동네 산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그걸로 3D 프린터로 접착제로 해서 집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평면 도형이 쌓아져서 입체 도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프린터가 우리 생활은 물론 미래 산업 생태계까지 바꾸고 여기까지 보시고 자, 우리 교과서 봐주세요. 교과서 198페이지. 교과서 198페이지 봐주세요. 198페이지. 198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랑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당연히 고민되는 게 맞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성장해 가면서 다 고민을 해요. 진로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들 살던 세상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10년, 100년 이상 산다 그랬잖아. 10년, 50년, 100년 뒤의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까지 막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고 골목에서 놀던 친구들이 올해 와서는 그렇죠. 생활이 또 생활 패턴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어떤 생활이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내가 이건 잘할 수 있겠다. 이건 재밌겠다. 재미가 없으면 잘하더라도 힘들어해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태극기 보면서 얘기했잖아. 어떤 직장이든 어떤 생활을 하든 내가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사격 선수가 딱 돼야 되겠다 했는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여러 가지 도전들, 연습하는 과정들, 훈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이걸 자기가 좋아하면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산을 넘어가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재미없죠. 우리 운동 경기들도 그런데 일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봐봐요. 자기가 이거 해서 즐겁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기 싫은 사람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다가는 사고 나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를 생각할 때 조금씩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디 가서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지난 시간에 이거 삼각형만 살펴봤었죠 우리?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성질. 그래서 당연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외곽은 반대쪽에 있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했습니다. 다른 말도 있는데 요즘은 그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건 뭐냐 하면 안 보이나요? 저 걸리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러 가지 입체 도형 중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육각형은 이게 120도기 때문에 안 보이나? 영상에 120도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육각형은 이렇게 되면 120도가 3개 모이게 되면 여기가 360도가 돼요. 360도. 완전 평면이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도블록 바닥에 있는 블록들은 육각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오각형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오각형은 3개 모이면 요만큼 빈틈이 생겨요. 거기로 사람들 발가락 빠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바퀴 빠지고 그러면 크게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각형 모양의 보도블록은 없어요. 별이나 무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꽃이나 자동차 바퀴들은 오각형 모양이 엄청 많은데 신기하게도 보도블록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게 360도가 꽉 차야 안전하니까. 또 블록도 이렇게 기다란 거 이렇게 또는 모양이 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디 갔어?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식이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정식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보도블록이 있을 수 있으나 얘가 만나서 이렇게 평면 360도가 돼야 되죠. 그래야 물도 안 새고 튼튼하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 삼각형도 어떻게 되냐면 육각형 생각하시면 6개가 모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보도블록이 완전 튼튼한 완전 표면이 되어서 보도블록을 쓸 수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정답을 할 때 얘기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요리 비켜봐라.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해서 보이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3개만 가져오자. 3개만 할까? 이렇게 할까? 쉬운 거 먼저 하자. 이렇게 오늘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삼각형 말고 다른 도형들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을 좀 끄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 보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은 대각선으로 가위로 잘라주면 이렇게 2개의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얘도 당연히 180도.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요것을 2개를 붙이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내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 내각들 요거 이렇게 요 내각들의 합은 요 겉에 있는 사각형의 내각의 합과 같아요. 여기가 잘라졌을 뿐이에요. 여기가 잘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이상의 사각형, 오각형들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할까라면 이렇게 잘라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돈가스 생각해요. 돈가스 이거 한 입에 이렇게 들고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카츄처럼 생긴 아무리 작은 돈가스라도 한 입에 먹지 않죠. 잘라서 이렇게 먹죠.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네. 오각형. 이렇게 내용을 안 봐야 되는데 오각형인데 오각형은 어떻게 하냐면 한 꼭지점에서 지난번에 대각선의 개수 얘기했죠.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이 몇 개?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180도 곱하기 3으로 하시면 요것들이 붙어있는 이렇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렇게 된 특별한 모양의 정확하지 않은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정다각형이 아닌 이런 오각형도 이렇게 하면 180도 곱하기 3으로 하면 내각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잘라서. 그러니까 케이크 잘라서 먹잖아. 피자도 여러분들 잘라서 먹잖아요. 그러므로 복잡한 도형들은 다 잘라서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난 2주 전에 안면인식, 지문인식 그런 걸 할 때는요. 로봇이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잘게 쪼개요. 지난번에 영화 제작하는 과정 보여줬죠. 그래서 그 점을 뭐라 그랬더라? 마커라 그랬지. 마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어서 삼각형으로 나타내어서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프로그램의 계산.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본인하고 일치하는구나. 띵동댕 하면서 신원 아이디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벌써 20분 벌써 20분 지나가네. 어쨌든 복잡한 도형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삼각형으로 만든다. 메시라 그래요. 메시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은 199페이지 살펴볼 거예요. 199페이지 살펴볼 겁니다. 교과서 199페이지 펴주세요. 여기 있다. 근데 설명은 다 했어요. 이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어디 보이나?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해주세요. 빨간색 볼펜 준비. 함께 활동하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각각의 크기는 몰라요. 물론 정다각형은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다각형이 아니고 막 삐뚤삐뚤한데 그런 도형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의의 아무거나라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갖다 놓은 도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각의 크기는 모릅니다. 선생님이 각도기 준비하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이 각의 크기는 선생님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알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러나 내각의 크기의 합계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수학의 힘으로 생각해서
생각해서. 수학을 왜 배운다 그랬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도하는 과목이 당연히 수학이에요. 우리 정식이가 떨어졌다. 우리 정식이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은 더워서 얘가 털이라 안고 있으면은 이게 더워요. 끈적끈적하고. 우리 정식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 관계로 정식이를 데려왔어요.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정식이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정식이 가져오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졸릴까봐 여러분들. 또 나 혼자 떠드니까 재미없어. 지루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수학 시간에 재미없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 이 대화 상대로 우리 정식아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일까? 살펴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이디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동그란 케이크를 한 번에 먹을 수 없잖아요. 호떡. 여러분 겨울에 그 뜨거운 호떡 속에 막 그 뜨거운 걸 한 번에 먹는 사람 어디 있어? 입 다 뒤져. 선생님 여러 번 되었어요. 우리 정식이도 어렸을 때 그거 먹다가 막 하고 또 아이스크림도 한 입에 많이 먹으려고 막 그러다 줄줄 흘리고 선생님도 그랬어요. 나도 흘리고 그래서 입 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돈가스 잘라 먹듯이 케이크를 자르듯이 얘도 자르겠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자르면 우리 내각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각이 잘리게 뭐라고요? 내각이 잘리게 대각선을 그어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간색 볼펜 사각형과 오각형, 육각형 다른 점도 마찬가지예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는다. 한 꼭지점에서만 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자르면 여기서 만약에 잘랐다면 여기서 생기는 각은 내각이 아니에요. 그냥 각이지.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만 긋겠습니다. 가위로 선을 따라 자른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요, 이렇게 잘라지겠죠. 이렇게 하나만. 선생님 나는 이렇게 자를래요. 대각선이 2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저거 생각나. 이렇게 잘라지니까 조개, 홍합이나 조개 아세요? 그걸 홍합이나 조개를 까지 않고 이렇게 조개채 이렇게 넣어놓는 이유는 그 껍질이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쉽게 안 상하게. 만약에 조개 같은 거 만약에 저기 따뜻한 온도에 나와 있으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상해요. 상해서 배탈 납니다.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한 10여 년 전에 조개구이가 유행했어요. 막 수유역 주변에도 선생님 집 근처랑 상계동 저쪽에도 조개구이가 10여 년 전에 많이 생겼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의 없고 바닷가나 해수욕장 근처에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서 잡은 그 조개를 서울로 가져오고 뭐 아무리 그 수족관 그 어항 그거를 아무리 신선하고 잘하더라도 자칫하면 며칠만 지나면 물고기들이 살면 괜찮은데 조개는 며칠만 지나면 상하기 쉽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배탈 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배고프다.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삼각형이 되어서 이 삼각형의 하나의 각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180도가 된다 그랬죠? 180도. 그런데 그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내각들의 합은 합밖에 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합은 180도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요거 선생님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오각형. 여기는 안 붙네. 이건 자성은 안 되네. 오각형. 또 육각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하면 2가지가 되겠죠. 2가지. 하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건 다 아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각선이 몇 개이냐.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이 몇 개이냐. 근데 일주일 전에 우리 대각선의 개수 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꼭지점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하고 양 옆으로 긋는 거 뺀다 그랬죠?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몇 개가 되냐 하면 써보겠습니다. 대각선이 몇 개가 되냐면 n-3개인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삼각형은 몇 개가 생기냐면 이것에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각선이 하나 우리가 뭐 저기 엿이나 과자를 쪼갠다고 초코파이를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초코파이를 친구하고 나눠 먹으려고 한 번 자르면 몇 개가 돼요? 2개. 맞죠?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만약에 초코파이를 3등분을 하면 그렇게 자르기는 힘들겠지만
3등분을 하면 4개가 돼요. 4등분을 하면 5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2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n-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 180도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도 보죠. 오각형도.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오각형이니까 5인데 대각선이 몇 개? 2개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래도 답을 써주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사각형과 오각형은 각각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가? 써주세요. 여기다가 1번 끝에다가 2개, 3개, 2개, 아이고 지워야 되겠다. 3개, 우리 사각형 모양으로 된 과자는 없나? 오각형 모양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한번 오늘 그 집에서 피자나 뭐 빈대떡 같은 거, 전 그런 거를 한번 사각형이나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잘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삼각형과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몇 배인가 그랬으니까 개수만큼 2개니까 2배, 3개 생기니까 3배 써주세요. 2배, 3배. 자, 다음. 그 아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알듯 말듯 하죠.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빨간색 볼펜 준비. 줄쳐줍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줄쳐주세요. 사각형과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이어고널. 대각선을 그으면 각각 2개, 3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진다. 삼각형 동그라미. 시청자 퀴즈. 자, 어때?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한 3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계약하자마자. 어때요? 삼각형 3이니까 트라이앵글. 3에서 온 말이에요. 트라이앵글. 그래서 앵글이 3개 있다 그랬습니다. 트라이앵글. 아까는 작업했을 때 자르는 그 작은 삼각형들을 메시라 그래요. 메시. 그래서 얼굴을 작게 삼각형으로 나눠서 그 삼각형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 그렇게 얼굴 인식, 또 지문 인식도 다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삼각형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나누어진 삼각형 동그라미 치고 아래에다 써주세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아래에다가 180도 하나의 삼각형 180도 써주세요. 하나의 삼각형 180도에다가 이 삼각형이 몇 개 생긴다 그랬어요. 아까 2개, 3개 그렇게 되면 곱하기 그 수를 해주시면 구할 수 있다. 각각의 크기는 선생님 못 구합니다. 합만 구할 수 있어요. 합. 자, 그림도 이렇게 해놨네. 만약에 이거 N각형이라면 대각선이 몇 개냐면 여기 옆에다 써주세요. 이거 책에서 이거 빼놨네. 이게 N각형이라면 이 꼭지점이 N개라면 써주세요. N 보이세요? 저 꼭지점에다 N이라고 써주세요. 이거 지워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N각형이면 꼭지점에 N개가 되겠죠. 야, 또 제가 왜 올라갔어? 내려와라. N개가 되고요. 그럼 이때 생기는 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그은 건 대각선이 아니니까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의 삼각형의 개수는 하나, 2개, 3개 여기 써있죠. 이렇게 해서 N-3개에다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하나가 더 있다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엿 아시나 모르겠다. 뭐 막대사탕이나 엿을 한 번 자르면 2개가 된다 그랬어요. 한 번. 그래서 N번 자르면 N 더하기 1개의 조각이 생겨요. 즉
n-3개면 그때 생기는 삼각형은 하나가 더 생겨서 n-2개가 돼요. 이렇게. 마무리.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 이 삼각형들의 모든 합은, 그래서 내각이 어떻게 되냐면 요 내각, 얘네들이 쪼개졌지만 잘라졌지만 다 더하면, 각각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다 더하면 요 전체의 내각, 요 하나하나의 삼각형의 요만큼을 각각 더하면 전체의 내각의 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는 게 아니야.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처럼 재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환자의 병이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은데요 하고서 무작정 칼로 배를 잘라볼 수는 없죠.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진단하고, 어떤 병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야겠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다 수학이에요. 수학적인, 숫자 계산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과정,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 코딩, 그 과정들이 수학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이 원래의 도형 N각형의 내각의 합이 됩니다.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뭘까요? 점점점 돼 있다는 얘기는 물론 생략이라는 거지만, 뜻은 줄였다라는 뜻이지만 상상하시라는 얘기죠. 생각하고 상상해서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줄 쳐주세요. 일반적 형광펜으로 발라주세요. 일반적으로 N각형, N 동그라미 쳐주세요. N은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고 했습니다. 내추럴 넘버. N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으면 n-2개의 삼각형이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각선은 n-3인데 거기다 1을 더한 거죠. 이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각각 하나하나가 180도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 모든 합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180도 곱하기 n-1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쳐주세요. 선생님, 저 개학했을 때 여러분들 교과서 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중 선생님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정식이 데리고 와서 재밌게 하려고 참 고생한다, 그냥 이런 거 보고, 영화 보듯이 보고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다 까먹어요. 까먹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안 까먹으려면 참여해야 돼요. 그렇구나, 쓰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질문하고 활동하고, 그래야 안 졸려요. 안 그러면 졸려요. 한두 시간만,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몇 시간 보면 졸려요. 힘들어요. 선생님도 그런데 뒤에 어머님들 안 그래요?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정식이보다 우리 똑똑한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컴퓨터나 모니터 앞에 몇 시간 앉아 있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몇 번 보면, 영화를 막 5번, 10번 보는 사람 있을까요? 재밌는 영화를 공짜나 그래도 볼까? 어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야구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야구 규칙이나 룰이 복잡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우리 저기 자녀가 자꾸 가자고 한다면 가시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가시겠어요? 괴로울 겁니다. 가시긴 해도. 심지어 요즘은 거기서 저기 치킨이나 삼겹살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좋은 패밀리 존도 있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야구를 안 좋아한다면 그것도 힘든 일일걸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졸립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펜을 손을 잡고서 쓰셔야 돼. 이렇게 쓰셔야 돼. 하셔야 돼. 헛소리도 내고, 또 서서 수업 듣고 그래야 돼. 앉아있으면 졸려요. 서서 하셔야 돼. 운동도 하고. 요즘 특히 남학생들, 선생님도 그렇지만 자꾸 배가 나오고 사진 찍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돼요. 서서 일부러 움직이셔야 돼. 자, 교과서에 표시하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정리.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별표 7개. 칠성 사이다. 사이다 먹고 싶다. 우리 정식이가 좋아하는, 우리 정식이가 피자 먹을 때는 꼭 콜라를 먹더라고. 이상하게 삼겹살 먹을 때는 사이다를 먹고, 피자 먹을 때는 콜라를 먹더라고. 신기해. 우리. 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그랬어요. N각형, 자연수 이미 N각형이라고 했어요.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이다. 별표 7개 쳐주라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 마지막으로.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이고, 여기 아직도 이게 있구나. 미안합니다. 얼른 지워주세요. 얼른 지워주세요. 어디 갔어? 여기 n-3이 아니라 왜 n-2였죠? n-3에다가 한 조각 더 생긴다 그랬잖아요. 끝에. 여러분들 초콜릿, 바로 된 초콜릿 잘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젓가락 한번 잘라봐. 젓가락 잘라질려나? 나무 젓가락은 잘라지겠다. 요것보다 하나 더 있으니까 n-3 더하기 1이어서 n-2이고 내각의 합이니까, 모든 내각의 합이니까 거기다가 삼각형의 하나의 내각의 합 180을 곱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생각납니까? 디스트리뷰션 로 그랬죠? 분배 법칙. 얘를 분배 법칙으로 나타내서 출판사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80도 n 빼기 360도. 그래서 360도를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채워넣기. 우리 지난번에 시계판으로 여러 가지 도형들 그려봤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활동하기도 했고, 또 매스큐브에서도 또 활동할 거예요. 또 활동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심하네. 이거 가져오기 힘들다. 해서 우리 시계판으로 여러 가지 도형 그려본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매스큐브에도 할 겁니다. 이렇게 시계 모양에다가 선을 그어서 도형을 생각하고 그것들의 내각의 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각형은 빨간색 볼펜 준비. 팔각형 화살표 빼가지고 n이 8이다 그 얘기죠. n각형이 아니라 팔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은 n-3이니까 몇 개가 되냐면 5개예요. n-3이니까. 그런데 끝에 하나가 더 생긴다 그랬죠? 그럼 6개의 삼각형이 생겨요. 그럼 내각의 전체 총합은 180도 곱하기 6. 곱쓰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거예요. 1080도가 되겠네요. 써주세요. 1080도. 각도기로 재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정팔각형은 우리 안 그렸구나 얘들아. 정팔각형을 안 했네. 어떡하지? 정팔각형은 정사각형에서 여기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드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특히 팔각형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불교에서 그 뭐라 그러나 만다라라고 그러나 불교 문양 그릴 때 또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 한옥집에 전통 문양을 만들 때 팔각형이 많이 쓰여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잘. 우리 태극기에 8궤 그게 8가지가 생기죠. 8개에서 8가지 어떤 상징이 있던데 그것도 흙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주일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이구 야 벌써 40분 되었는데 얼른 풀자. 야 뭐 한 것도 없는데 금방 시간이 가네 이렇게. 다음 육각형. 육각형은 아까 했는데 그냥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째 보고 있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육각형은 이렇게 되겠어요. 육각형은 180도 곱하기 602입니다. 600이 4니까 4 곱해주시면 360도가 2개 있으니까 720도 써주세요. 720도 써주세요. 하고 이제 좀 이따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국각형은 n이 9인 거죠? n이 9이니까 n-2니까 900이니까 7이 되겠네요. 7 곱하기 180도. 7 곱하기 180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260도. 1260도. 자, 시청자 퀴즈. 쉬운 거. 우리 이건 안 했구나. 이건 안 했는데 나중에 해볼 텐데 시계판 같이 만들어지는 이게 여기 있다. 선생님은 손수건을 이 시계판으로 써요. 자,
정 12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계판에 각각의 선분을 이어주면 되겠죠? 아, 선생님 소스가 더럽게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상상만 하자 그랬잖아. 아까 점점점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상상해보자 그런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점으로 나타내면 시계, 여러분들 집에 시계 다 있잖아. 방에 시계 다 있어. 어머님들 뒤에 보시라니까요. 어머님들도 보시고 시계 다 했는데 정 12각형은 그 꼭지점들을 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 12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맞춰보세요.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정 12각형의 내각의 합, 모든 내각의 합. 다시 천천히 정 12각형의 내각의 합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써봤습니다. 써봤어요. 그래서 180 곱하기 n-2인데 12각형이니까 12 빼기 2는 이렇게 되겠죠. 180 곱하기 우리 기호에는 키보드의 기호에는 곱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자판에 X, 대문자 X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별표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별표도 오각형 모양이에요. 오각형 스타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나타내고 프로그램이나 코딩하는 분들도 곱하기를 다 이걸로 나타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180도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자, 뒤에 계신 어머니 어떻게 생각해요? 180도 곱하기 10은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1800도가 되겠습니다. 1800도. 예, 요거. 아까 커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1800도. 180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각형이 이러면 여기 9각형, 6각형인데 10각형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책상, 공책들 아까처럼 이런 것처럼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내각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워서 그거 나중에 공식으로 외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어야 즐거운 수학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 관찰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